안녕하세요. 플래닛의 신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부터 알아보는 지리적 정보 시각화 총정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블로의 지리적 정보 GIS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그런 기능 중점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 정도는 이제 아마 태블로의 강력한 시각화 기능이나 어, 태블로의 시각화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시각화로 데이터는 수십 배 직관적으로 인식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어, 아래 시트를 보시면 행정구역별로 뭐 여러 가지 어, 바이오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샘플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지도상의 GIS 정도로 표현을 한다면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의 분포 또는 특정 데이터의 특성, 뭐 이런 데이터 이쪽은 뭐 특별히 진하고 바로 옆에는 또 하얀 것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절한 시각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있죠. 적절한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 작업의 속도가 월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적절한 시각화가 가능한 것이 뭐 하루 이틀, 일주일씩 걸린다면 이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잘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측면에서 태블로는 이제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런 시각화가 가능한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블로가 지리 정보도 잘 처리하나요? 예, 제가 이 태블로 소개를 이제 많이 다니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 서울시죠. 서울시의 어떤 연구원에 이제 가서 태블로 소개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태블로를 도입을 해서 잘 쓰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태블로가 지리적 정보도 잘 처리하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 그 연구원에서 지리적 정보 데이터도 잘 핸들링하고 있고 태블로도 잘 쓰시게 되었으니까 태블로의 지리적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GIS 데이터는 자기가 익숙한 툴인 ArcGIS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태블로는 태블로대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GIS 정보를 핸들링하는 측면에서 태블로를 좀 다시 설명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때 정리했던 장표들을 가지고 여러 번 소개도 드리고 이제 발표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정보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이제 시도, 시군구, 이제 흔히들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위도, 경도, 그 다음에 배경 지도가 있습니다. 뭐 배경 지도들을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쉐이핑 파일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배경 이미지를 변경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시군구,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할 때 굉장히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이죠. 자, 일반 지도 중에서 이제 시도, 시군구 값이 있다. 그러면 별도의 좌표 정보 이런 거 필요 없이 지명만으로 전시가 가능합니다. 태블로에서는 이제 시도나 시군구의 이름들을 내장을 하고 있어서 좌표 없이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뭐 경기도 성남시면 성남시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시도를 더블 클릭한 결과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도, 시군구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런 점이 나옵니다. 또는 이거의 외곽선 정보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점 하나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중심점의 좌표만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 요거의 외곽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를 한번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이제 샘플로 이제 엑셀 파일을 한번 읽어 드릴 거고요. 많이들 보셨던 코리아 슈퍼스토어의 데이터입니다. 주문이 이제 담당, 반품, 주문 테이블 중에 이제 주문이 메인 테이블일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뭐 국가는 한국,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 이런 내용들도 다 있죠. 국가는 문자열임에는 틀림없지만 지리적 역할이 이제 국가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시도 또한 문자열이자 시도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 시군구는 시군구대로 또 지리적 역할이 제대로 시군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국가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코리아 슈퍼스토어 하니까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이 표시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점에 점이 찍히게 되면 일단은 어, 뭔가 체계가 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시도도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시도 더블 클릭하시면 뭐 서울시라든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뭐 이런 좌표들을 가지고 있죠. 또 시군구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이 찍혀 있지만 시군구별로 전부 다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군구다 이런 데이터들은 바로 더블 클릭해서 좌표를 찍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마크에 가서 자동을 쭉 내려가시다 보면 맵이라고 있습니다. 맵을 누르게 되면 외곽선 지도가 나타나죠. 말씀드린 대로 외곽선 지도가 나타나서 어떤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지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코드 수 하면은 이제 뭐 어떤 거래가 몇 건 있었는지 그런 거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색상에 올려서 어디가 특별히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뭐 예상대로 수도권이 좀 많은 것 같고 여기 부산, 경남권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수도 좋지만 매출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매출도 뭐 마찬가지 거동을 보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 시군구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죠. 매출이 얼마고 한국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구역 체계를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어, 이제 처음 그 지리적 정보를 핸들링을 하다 보면 처음 부딪히게 되는 어, 이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법정 도움 코드는 한 10자리 정도를 생각하면 될 텐데 그 중에 맨 앞자리가 시도입니다. 시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도 하고요. 숫자는 2자리 코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코드 2개를 가지고 코드 2개를 가진다는 건 이제 나머지는 0이라는 의미고요. 이제 경기도에도 여러 가지 시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군구가 있는데 요 시군구 코드가 석자리를 갖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경기도 수원시는 41이라는 경기도 코드를 가지고 다시 수원시는 110이라는 코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수원시도 있고 장안구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시도 말고 시군구가 있죠. 이제 군과 구가 있는데 여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꾸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게 기초지자체의회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성남시, 수원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 두 자리 코드하고 0으로 끝나는 수원시 같으면 110이라는 코드를 가지게 되고요. 그 아래 또 일반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런 것들은 장안구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111이라는 코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자리가 0으로 끝나면 이제 기초지자체가 있는 시군구라고 하고, 이 0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숫자로 끝나면 여기는 이제 일반 시군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 다섯 자리가 이제 0으로 채워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 129가 행정동 또는 법정동 코드이고요. 마지막 두 개는 리 코드라고 합니다. 뭐 리까지 그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지도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제 질문하시는 게 성남시는 뭐고,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것들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경우에는 일반 태블로 기능으로 그릴 수가 있었고, 수정구나 중원구라는 일반 구 단위로 내려가면서 이거는 이제 그 쉐이핑 파일을 구해서 그린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태블로에서 기능 개선이 되어서 사실은 성남시가 되었던 성남시 수정구가 되었던 데이터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표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그리는 것은 뭐 조금만 경험을 쌓게 되면 뭐 무난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제된 주소가 필요할 텐데, 그거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로 읽어드릴 파일은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를 쭉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이건 뭐 신주소이긴 한데 서울특별시와 구로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천광역시 서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보시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거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지자체가 있는 시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군구에 해당한 서구, 부천시 소사구, 네, 용인시 수지구가 일반 구죠. 용인시는 용인시는 기초 광역단체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려야 할 곳은 용인시 수지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은 두째 줄에 오고 어떤 것은 셋째 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블로를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열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엑셀로도 제가 이제 그 공유 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를 하긴 했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다른 기능을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뭐 잘들 아시겠지만 고유의 URL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엑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 고유의 URL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 소스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뭐 권한을 하게 되고요. 권한을 이제 얻게 되면 태블릿 쪽에 이제 리스트가 뜹니다. 주소록 샘플인데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소만 있죠. 네, 주소만 있는데 실제로 세부 주소 말고 시도, 시군구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맨 윗줄에 뭐 이상한 게 있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 워낙에 많으시죠. 이럴 때는 저희가 태블로의 기능 중에서
사용자 지정 불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구분자를 가지고 이 필드를 잘라서 몇 번째 것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다음에 구로구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고 구로구 다음에 오리로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서 스페이스로 글씨들을 자른 다음에 첫 번째의 맨 왼쪽에 세 가지 행을 쓰도록 이렇게 사용자 지정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아마 네, 이거는 신경이 쓰이네요. 자, 서울시라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주소들이 이것도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시도는 정확하게들 들어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도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구로구도 있고 부천시 소사구도 있고 용인시 수지구도 있습니다. 양천구, 김포시, 예, 이 일반 시군구로서 거동하는 것도 이게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요거는 재료로 쓰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1, 주2로 해놓고서 이 필드를 가지고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계산 필드를 만들기 하면은 여기가 이제 시군구를 이제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if 주2 두 번째 주2의 오른쪽이 만약에 9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에 첫 번째 글자가 9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주2를 쓸 수가 있고요. 9다 그러면 주2 아니면 주2를 쓰면 됩니다.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주1이 있고 주2가 있죠. 주2로 내려가다가 소사구루, 수지구, 일산서구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는 주2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주1이 일반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주2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거입니다. 요거를 이제 적용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네, 오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계산식 없애버리고요. 이것도 없애버리고요. 이제 위경도 데이터를 불러들이게 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되죠. 잠시만 멈춰서 네, 그 파일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소들이 쭉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데이터들은 뭐 쉽게 어떤 데이터를 구할 수 있냐.
네, 주소를 불러드렸습니다. 미경도 주소록에서 불러드렸는데, 주소는 이제 뭐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천광역시 서구,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죠.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직원들의 주소 데이터라든지, 뭐 고객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 패턴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뭐 예, 이렇게 돼 있죠. 인천, 서울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는 시도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여기 구로구, 이건 시군구 맞네요. 그리고 인천시 서구 이것도 맞고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요거는 세 번째가 줄인 것 같습니다. 구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서울시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줄이 시군구에 해당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고객 데이터들을 만지고 있지만 첫 번째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사용자 지정 분할이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분할을 한다는 그런 기능인데 구분 기호가 이제 이쪽에 보시면 스페이스가 되겠죠. 스페이스로 해서 첫 번째 세 개의 열을 한번 가지고 핸들링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 줄은 여기 주소 분할 2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시도인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시도 데이터인 것을 이제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줄에 시도가 안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데이터에서 고쳐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대로 들어와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줄 또는 세 번째 줄이 이제 9에 해당되게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식을 만들어야 할 테니까 타이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A1, A2라고 한번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구로구, 구로구는 시군구급 이제 시군구가 될 것이고요. 여기 부천시 소사구, 이거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어쨌든 세 번째가 구 명칭이겠죠. 강남구는 맞고요. 용인시 수지구 역시 세 번째 칸이 이제 시군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산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해서요. 이거를 이제 C군구로 정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A2죠. A2. 만약에 if, 오른쪽에 그, A2 칼럼의 오른쪽 한 글자가 9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C군구에 맞는 칼럼이 되겠죠. 그럴 때는 A2를 써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A1을 써라. AND.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적용을 누르게 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로구 오리로의 경우는 구로구를 쓰겠다. 부천시 소사구에 대해서는 소사구를 쓰겠다. 용인시 수지구에 대해서는 수지구를 쓰겠다. 여기 다 구가 정렬이 되어 있죠. 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냥 시로만 끝나는데요. 이제 구가 아니니까 구일 수는 없습니다. 남양주시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잘 추출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A, B, C를 눌러서 문자 열인 것을 확인을 하고 지리적 역할에서 C 공구를 다시 한번 선언을 해주게 되면 C도 C 공구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그냥 두셔도 되는데 우클릭해가지고 숨기기 해서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그리러 가볼까요? 새로운 시트를 하나 열시고요. 위경도 주소록 샘플 여기에서 시도 네, 세 가지 시도에 대해서 데이터가 분포를 하네요. 시군구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 데이터는 아마 어떤 회사의 주소록인데 이제 주소록에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갈 만한 여지는 제가 이제 다 삭제를 하긴 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이런 동네에 펼쳐 있는 것을 펼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크를 눌러서 맵을 누르게 되면 외곽선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알 수 없음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인식이 실패했던 그런 좌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치 편집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사구, 원미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천시의 경우인데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천시는 2016년도 7월경에 일반 시군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라고 이제 습관적으로 썼던 옛날 데이터가 올라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부천시라고 다시 선언을 해주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라는 게 예전엔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요 우측 하단에 알 수 없으면 사라지면서 이쪽에 부천시에 마킹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표현은 어느 정도 됐고요. 이제 시도 가지고 한번 색상을 칠해 볼까 합니다. 요거 끌어당겨서 색상 위에 올리시면 되겠죠. 근데 서울, 인천, 경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측에 이 캡션을 살펴보니까 인천이 3개네요. 예, 인천이 3개 있고 서울시도 2개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나중에 소개해드릴 태블러 프랩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이제 이상적인 방법일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간이하게 뭐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뭐 다 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멤버 그룹화라는 요 클립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이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인천. 그리고 이제 이름이 조금 복잡하게 됐으니까 이 별칭 편집, 에일리어스라고 하죠. 별칭 편집에 들어가서 인천시 3글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있고 서울특별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에일리어스 어디 갔죠? 별칭 편집 이걸 눌러서 서울시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3개의 그룹이 보이고 있죠. 여기에 이제 시군구도 그래피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나 어떤 그 뭐죠? 트리맵 같은 데서는 1차 요소를 가지고 칠을 하고 2차 요소 여기는 이제 시도 밑에 시군구가 있으니까 시군구를 시프트를 누른 채로 이렇게 당겨 놓게 되면은 전체 색상은 유지한 채로 농담으로써 이제 세부 항목인 시군구로 이렇게 펼쳐지게 그 색상을 배정을 해서 조금 아름다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시군구가 아마 마우스를 올려도 되지만 이렇게 이름 정도를 레이블링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렇게, 경기도는 이제 청색 계열로, 인천시는 이렇게 녹색 계열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소 정제의 가장 기초적인 뭐 요령을 하나 공유해 드렸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주소의 그 맨 끝에 글자가 9일 때 이 주소 2 플러스 스페이스 플러스 주소 3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 한 칸 띄고 중원구 이렇게 해도 잘 알아듣거든요. 중원구 성남시 빼고 중원구만 해도 알아듣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서 음, 간단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블로 프랩이라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툴이 태블로에서 나와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오늘 범위에는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위쪽에 이제 URL 링크들을 표현을 해놨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프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 프랩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뭐 정규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좀 정리하는, 이게 사실은 최근에는 데이터들이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시도가 빠진 경우도 많고 일반 시군구, 뭐 광역 시군구 이런 기초 시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엉켜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수행했던 사례 중에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그 왼쪽 위에다가 이제 URL을 이제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는 경기도의 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상황판을 어, 공개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연도별 신고 건수를 이제 시군구별로 경기도 내 시군구별로 또 월별 신고 건수를 또 이 붉은색 계열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최근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지, 올해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신고가 됐는지 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연도별 신고 건수가 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관리 대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이제 연도별 신고 건수가 좀 많아졌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동들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위쪽에 바 차트를 보시면 수두에 많이들 걸려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관리 대상 감염병의 수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고요. 오른쪽에 이제 감염병 전체라고 써 있는데 감염병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정 질병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츠츠가무시병이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걸 표시하게 되면 올해 신고가 많이 일어났던 건수와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신고가 들어왔던 건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뭐 조금 늘어났다가 조금 뭐 줄어들었다 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월별 신고 건수가 가을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진드기가 야외 활동을 할 때 물어가지고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가을 시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인구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아기들은 없죠. 야외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야외 활동을 하는 이분들은 아마 그 농사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여기 20대 이제 굉장히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뭘까 했더니만 아마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 장병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은 시군구 데이터를 적절히 파싱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맵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현황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여기 특정 지역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특정 지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화면만을 이렇게 필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액션 필터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기능인데 그렇게 전체 현황을 보여주거나 또는 지역을 선택하는 선택기로서 지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군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미도 경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 경도 뭐 이런 많이들 보셨죠? 근데 이제 처음에 미 경도까지만 알지만 이제 미도는 뭐지? 경도는 뭐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상당히 헛갈리고 혼동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막무가내로 일을 하다가 야 이거 진짜 정말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외웠습니다. 그거 잠깐만 보시면 위도는 여기 보시면 예, 위아래 할 때 그 위도다. 38선이다. 38선 뭐 이북 지역이다. 38선 이남 지역이다. 뭐 이런 단어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여기 30도 선이 있고 40도 선이 있는데 뭐 이 정도에서 위아래를 그 구분해주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도는 또 뭘까 해서 경도는 도저히 그 연상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좀 찾아봤더니만 요 경자가 이 그 실사변의 물줄기경 뭐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폭포수처럼 내려가는구나 싶어서 이제 오른쪽에 그림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도라고 외웠고 이게 뭐 런지튜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한 방에 확 박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이제 데이터 처리하실 때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이런 장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위경도 좌표가 있다면 태블로는 이제 위경도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간단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튜드면은 뭐였죠? 위도였죠. 이거 론지튜드가 이제 경도고 이게 위경도로 표현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데이터라는 게 이제 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티튜드 더블 클릭하고 런지튜드 더블 클릭하면은 점이 하나 생깁니다. 처음엔 점이 생기고요. 대전쯤 전국의 데이터라면 대전쯤 어디쯤 생기고요. 요거를 주소를 고려해서 그려라. 주소가 다르면 다른 죄송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다른 점으로 그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이 정도 지도가 쉽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지진이 보고됐던 좌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던 좌표에는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지진의 크기, 여기서는 뭘까요? 지진의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크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2000년 이후 지진이 보고된 좌표,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육상도 있고 해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제가 그 태블로에 우재하 이사님의 블로그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획득해가지고 어떻게 그리는지 한 번만 따라 해보시면 위경도에 대해서는 금방 아이디어를 소화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진짜 아까 그 시군구를 이제 가지고 보여드렸던 그 툴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소를 보면 시군구를 이제 지역 단위로 표현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별 주소에다가 점을 찍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오 코딩이라고들 하시죠. 그런 말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오 코딩을 하면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뭐 전문 업체를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알바들을 사용해서 뭐 컨버팅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최근에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굳이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올려가지고 보여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부가 기능으로 가시게 되면 geocode by awesome table이라는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부가 기능 설치하기 가서 awesome table geocode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기능 중에 하나인 geocoding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geocoding이라고 눌러 보게 될 거고요. 눌렀고요. 그러면은 awesome table이라는 이런 함수는 시트, 위경도 시트의 주소라는 칼럼을 위경도로 변환해 줄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영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지오 코딩을 해라.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게 되면요. 이쪽에 latitude, 이 위도, 이쪽에 경도 이런 단어가 생기면서 쭉 지오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는 5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오 코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함수를 쓴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초기에는 한 80%가 이게 성공률이 80% 정도에서 뭐 조금 높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각보다 좀 많아서 이거 참 이거 오류 처리하다 시간 다 가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마 내부적으로도 엔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지 최근에는 한 90% 정도 90% 이상 컨버팅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제가 이제 몇 번이고 해가지고 아마 수정된 좌표이기 때문에 이제 100% 컨버팅이 되긴 했는데요. 뭐 100개 하면은 한 92, 3개 정도는 정확하게 컨버팅을 해내고 나머지는 이제 수동으로 컨버팅을 해야 되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00개다. 데이터가 지오 코딩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10,000개다 하면은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열어서 시트를 한 10개 정도, 한 10개씩 나눠가지고 1000개씩 10개 하면 10,000개잖아요. 1000개씩 이렇게 그 지오코딩 함수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데이터가 10,000개 정도다 하면은 뭐 한 두세 시간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두세 시간이면 이제 10,000개 정도 컨버팅 하는 것은 되게 굉장히 간단하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오류가 났다고 하면 요것들은 이제 수동으로 지오코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클릭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구글 맵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이버는 저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맵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번지수까지만 있으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버팅을 하면 엔터를 쳐주면 이제 그 주소까지는 찾아가게 될 거고요. 뭐 주소 찾는 거야 뭐 네이버 맵이던 구글 맵이던 당연히 찾아집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는 위쪽에를 보시면 슬래시 알트 하고 위도 그리고 콤마 경도 콤마 17G 이거는 아마 주밍 레벨 그 확대 레벨인데요. 이런 식으로 주소 안에 위경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글자가 선택이 되고요. 이걸 복사한 다음에 주소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붙여넣고 지금 37점 얼마, 콤마 127점 얼마, 콤마 17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손으로 수동으로 맞춰서 끼워도 될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데이터에 텍스트를 열로 불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뭐 몇 개 나올 테니까 텍스트를 열로 분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 주게 되고요. 뭐 이건 주밍 레벨은 안 쓸 테니까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나머지를 이제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그 데이터의 지오 코딩이 끝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위도 경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데이터에서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칼럼이 늘어났으니까 세로 고침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고요. 새로운 시트를 열게 되면 이제 위도 정도 그리고 이제 주소별로 해상을 해야 되죠. 점이 하나 찍혔죠. 경기도 언저리에 이제 찍힌 건데 해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만들어놨던 시도별, 시군구별 차트가 있죠. 이거는 이중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도에 클릭을 한 채로 컨트롤 누르고 옆으로 잡아 끌게 되면 시트가 하나 더 생기죠.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지도가 아래 위로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전체 그리고 위에 맵, 그 다음에 아래 맵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 맵은 이제 두 개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조금 다 빼고 네, 여기를 이제 위도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서는 주소별로 분해를 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점이 쫙 찍혔죠. 그래서 색깔도 좀 빨간색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사는 지역에 그 되어 있는 사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맵하고 아래 맵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남양주시에서는 뭐 여기에서 살고 있고 광주시에는 이렇게 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중축 얘기는 잠시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가지고 앞에 세 칼럼을 만들어서 시도 시군구별로 이제 채워진 맵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의 지오코딩 기능을 활용을 해서 awesome table이라는 추가 함수를 활용을 해서 위경도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들을 그 지도상에 표현하는 방법도 네, 이중축 지도에 대해서 왼쪽과 같이 그 거주 지역별 또는 거주 좌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이중축 지도 간단히만 보여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군구별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 파이 차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중축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하단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내용을 좀 더 학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 지도가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중축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파이 차트가 있는 한국 지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맨 밑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배경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채워진 맵으로 해가지고 뭐 인구 등을 표시하고 그 위에 특정 좌표들을 표시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섞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 하면은 배경 지도, 뭐 네이버 지도, 뭐 맵, 그 구글 맵 이런 것들을 배경에 깔아서 잘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배경 지도 맨 밑에 층에 있는 그 레이어는 그 WMS, 웹 맵 서비스라는 프로토콜이 있다고 하고요. 또는 이제 TMS라고 해서 이제 태블로의 표준 스펙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춘 지도 정보를 가져다가 그 태블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이 정도의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도만 딱 알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WMS, 웹 맵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지도 그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맵들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구글은 없지만 구글은 없다고 해요. 깜짝 놀랐긴 했는데 여러 가지 용도에 맞는 다양한 WMS 서비스가 있고요.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드리는 파일만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지도의 추가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실제로는 어디 갔을까요? 어, 제가 바탕화면에 예, 그 여러분들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 제가 링크 시켜드린 거에 들어가게 되면 맵 원본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맵 원본 이제 한번 다운 받아서 풀어보시면 여러 가지 WMS를 활용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뭐 TMS 파일, 태블로 맵 파일들인데 이것을 카피를 해가지고요. 전체를 카피를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 태블로 다시 문서에 내 태블로 리포지토리의 맵 원본 안에다가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태블로를 껐다가 켜주시면은 다양한 지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태블로가 아마 로딩할 때 내가 어떤 맵을 쓸 수 있는지를 로딩을 한 번만 하나 봐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렇게 붙여놓게 하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태블로를 한번 껐다 켜는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냐 하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지도가 나왔었죠. 지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맵의 배경 맵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3개 또는 4개 정도가 보이는 게 아마 기본일 텐데요. 제가 아까 드린 파일들을 맵 원본 폴더에다가 집어넣고 태블로로 껐다가 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맵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아마 여기 그 스타먼가요? 네, 스타맨 워터 컬러 이 수채화 분위기가 나는 지도인데요. 요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맵을 누르시고요. 맵 계층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맵 계층을 보시면 워터 컬러라고 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수채화 분위기가 나는 지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디폴트로 이제 나타나게 선택되지 않는가는 조금 불만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세계 지도를 제가 좀 축소를 해볼까요? 네, 대한민국 아마 대한민국은 당연히 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지도가 전 지구의 영역에 걸쳐서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줌밍해서 들어가면 될 거고요. 또 열은 김에 맵 레이어는 사실은
배경이기 때문에 너무 강조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투명도를 한 뭐 50%나 6, 70% 정도만 놔서 실제로 우리가 포커싱 되어야 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좀 흐리게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시군 구별 데이터인데 이제 밑에 세부 지도가 있으면 오히려 어색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제가 많이 쓰는 지도이고요. 이거 말고 뭐 굉장히 정밀한 지도 또는 위성 지도 또는 뭐 해적선 지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구했던 거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유시켜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경 지도 맵 변경 시에는 맵 계층을 선택하시고 월드 토폴로지라는 맵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야간에 찾아내느라 두세 시간 정도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좀 장표로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도 중에서 배경 지도 중에서 V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과제를 해서 국가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국토부 서비스이고요. 지도가 굉장히 좀 친숙하죠. 그래서 왼쪽 지도는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중간 지도는 뭐 이건 강남역 일대가 되겠고요. 최대 해상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강남역의 지하철 출구들, 뭐 특정 빌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세부적인 그 해상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맵 원본 중에 아마 구이월드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이것도 태블로의 그 엔지니어이신 우지아 이사께서 또 만들어 주셨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서버에서 어떤 지도를 갖다 쓸까 또는 그 폴더 내에서 어떤 것들이 그 위도이고 어떤 것들이 경도이고 어떤 것이 확대 레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주는 파일인데 이런 걸 잘 정해 넣게 되면은 이런 지도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활용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색이라든지 새틀라이트 이거 위성이죠. 뭐 이런 것들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2019.2 버전에는 태블로가 벡터 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벡터 맵이라고 해서 그 맵에 있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어, 그 용도에 따라서 또는 주밍 레벨에 따라서 어, 그 오브젝트들을 올려주는 식으로 좀 디스플레이 방식이 바뀌었고요. 굉장히 스무스하고 빠른 맵이 지원되고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벡터 맵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또, 이게 이제 V월드 지도도 보여드렸고, 벡터 맵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질문 또는 많은 그 지도에 관한 문제점들 중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조직은 방화벽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저 좋은 맵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해당 맵 서비스에 대해서 방화벽을 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V월드나 이제 태블로 맵이나 요거는 이제 벡터 맵이 되겠죠. 뭐 이거 URL들은 좀 바뀔 수는 있는데요. 그 방화벽이 있다. 방화벽이 있다고 하면 이런 어떤 방화벽에서 특정 IP, 특정 포트에 대해서만 연다든지 혹은 프록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공공기관 몇 군데에서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오픈을 하겠다라고 이제 내부 확인을 받고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망블리가 이제 정보기관에서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초기에는 이제 무조건 안 된다고만 이제 하던 입장에서 최근에는 특정 IP, 특정 포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절대로 포트 오픈을 금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지도가 아주 그 공공기관에서 쓰시기에는 뭐 편안하기 때문에 내부 서비스용 이미지 그 파일을 맵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에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실제로 이 파일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SSD 500기가짜리 그 USB 포트를 하나 들고 가서 이미지를 받아온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특정 고객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을 때 그 고객사에 대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부에 이제 맵 서비스를 구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내부용 뭐 TMS 파일 그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그 제가 오른쪽에 URL을 그 게시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탐캣 웹 서버 정도 아마 구축해서 활용하는 걸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내부에서 TMS 서비스가 이제 구동이 되게 되면 뭐 지도 확인하고 테스트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 이미지죠. 중간 이미지가 아마 16레벨인가 15레벨인가 그렇고요. 맨 오른쪽에 그 강남역 보이는 건 19레벨입니다. 19레벨이면 굉장히 그 디테일한 그런 레벨인데 19레벨 정도면 사실은 용량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한 200 몇십 기가 정도 되고요. 16레벨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한 4, 5기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쪽에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또는 별도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뭐 직접 하셔도 되는 일인데 저희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 저희는 맵 서비스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크GIS의 맵 서버가 유료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잘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TMS 파일이고 여기 URL 포맷 여기 그 붉은 부분으로 이제 표현을 해 드렸는데 요런 규칙에만 맞으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제 고립망이라고 할지라도 내부에 있는 WMS 서버를 활용을 해서 TMS 파일만 이제 수정을 해서 내부에서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하시게 되면 문제없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도, 시군구 얘기, 그 다음에 위경도 얘기를 건너서 이제 쉐이핑 파일 얘기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쉐이핑 파일은 아마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것 같고요. GIS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파일 포맷인데 뭐 S3사의 GIS 파일 포맷이라고 하고요. 뭐 그거 몰라도 됩니다. 지도상에 그냥 쉐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하단의 이미지는 뭐 이게 아마 ArcGIS 파일 같은데 이게 서울 시내의 어떤 특정한 그 지역에 대한 모습을 요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되겠죠. 이제 경기의 선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 포맷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사실 사용법은 뭐 태블로에서의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ArcGIS 툴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쉐입을 만지고 고치고 새로 생성하고 뭐 이런 용도라고 하면 태블로는 만들어진 쉐입을 사용하기만 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 시군구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쉐이핑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음면 이동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구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쪽 서초구인데 서초구의 각 동은 우리가 C 파일을 구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뭐 태블로사에서 우리의 이제 음면 동까지 내장을 하기에는 파일이 이제 너무 커서 그것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V월드를 배경으로 모든 동을 이제 채색을 했는데요. 태블로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태블로에서 새로운 데이터 원본을 선택을 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 중에서 아마 공간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쉐입 파일을 쓴 건데 제가 그 공유 폴더에 올려놨습니다. 읍면 법정동 쉐이핑 파일인데 쉐이핑 파일은 요런 비슷한 이름을 갖는 파일이 한 대여섯 개가 한 쌍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shp라고 쉐입 파일만 불러드리면 됩니다. 이걸 불러드리기 하면 이런 식으로 칼럼들이 쭉 들어오고요. 지금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파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들인데 요거 하나가 어떤 하나의 도형을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도형 한 개, 도형 한 개, 뭐 예를 들어서 낙원동 도형 한 개, 옥천동 도형 한 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멀티 폴리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오브젝트가 하나가 아니고 도형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를 멀티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인천 정도 생각하시고 섬은 도형이 두 개이잖아요. 뭐 섬이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멀티 폴리곤이 됩니다. 효자동은 아마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뭐 그 안에 섬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쭉 메타데이터들이 데이터로서 한 줄로 읽어 드리게 되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쪽에 뭐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쉐이핑 파일 선택을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여기 기하 도형이라고 있죠.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태블로가 굉장히 그 쉐이핑 파일에 대한 핸들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하 도형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읍면동 코드로 읍면동 이름으로 뭐 나눠주게 된다. 이거 좀 한 덩어리로 움직이다가 읍면동 코드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한번 칠을 해볼까요? 지금 이게 좀 영문으로 표시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시군구별로 한번 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별로 이렇게 컬러링을 해주겠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데모 중에서 보조 색상으로 칠하고자 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표현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군구로서 보조 색상을 칠하겠다 그러면 Shift를 누른 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요. 예, 시군구별로 시도 시군구 안에 읍면동까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으니까 뭐 필터링을 한번 해볼까요? 필터링을 해서 필터를 나타나게 하고 전체 중에서 아마 강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가시게 되면 네, 뭐 강릉시, 고성군, 강릉시는 이 정도고요. 강릉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읍면동이 있죠. 강릉시 또는 속초시, 속초시에는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태블로의 쉐이핑 파일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샘플은 아마 이렇게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쉐이핑 파일들을 인터넷상에서 구할 때는 이게 한글명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ArcGIS나 QGIS를 쓰는 분들은 아마 그 툴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깨져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읽어드리면 될 텐데 태블로는 특정 그 UTF-8이라는 특정 포맷만 지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GIS 툴들 ArcGIS, QGIS가 익숙하신 분들은 파일을 읽어드려서 UTF-8로 캐릭터 셋을 저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코드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저장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글만 깨지고 이 EMD 그 읍면동 코드 요 코드는 숫자이기 때문에 깨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글이 깨지더라도 코드는 멀쩡하기 때문에 행정동 코드.xls라는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조인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넘어가 보면 그쵸 이렇게 캐릭터들이 깨지게 되고요. 읍면동 코드만 남아있게 되면
사실은 읍면동 코드만 리스트가 제대로 있다면 이렇게 조인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code.go.kr에 가서 법정동 코드 전체 자료를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아까 코드를 조인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실 이게 SHP 파일은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1년, 2년 읍면동 코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에도 한두 번씩 이상 그 파일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받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때마다 ArcGIS에 들어가서 QGIS 들어가서 코드를 한글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컨버팅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행정코드 엑셀을 이제 따로 유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앞에 두 글자는 시도, 그 다음 세 글자는 기초지자체급, 뭐 시군구, 그 다음에 세 글자는 이제 읍면동이 되겠죠. 뭐 리까지는 너무 변동이 많아서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수한 경우는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읍면동 코드는 앞에 어, 8자리를 아마 잘라서 조인을 하던 8자리 코드가 들어있는 쉐이핑 파일이면 그냥 문제없이 조인을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쉐이핑 파일은 그 읍면동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쉐입이라는 것들은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뭐 예를 들어서 번지수라든지 지적도라든지 그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샘플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그 도로공사 같은 데를 아마 상상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 고속도로에 그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100m 단위로 잘라가지고 아이디를 부여하고 아이디별로 이제 어디에 무엇을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에는 당연히 100m 별로 이런 식으로 100m마다 잘라진 쉐이핑 파일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GIS 담당자나 빅데이터 담당자 또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우리 회사 특정 업무에 맞는 쉐이핑 파일들이 누군가에 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아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그리는 건 보여드렸고요. 사례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도에 대해서 쉐이핑 파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VOL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 행동과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 그 SEG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사고 장소를 사후 대처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을 하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거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졸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졸린다고 생각했을 때쯤에 이제 졸음쉼터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통사고, 졸음사고 패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졸음 운전을 하기 이전에 특정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좀 쉬다 가라, 졸음 운전하지 마라 이런 배려로 기획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과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제 위에서 과속 카메라는 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정보 수집 카메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카메라들이 실제로 중앙 하단에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차들을 다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급차선 변경이라든지 급출발, 급제동 뭐 이런 것들을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 요거는 이제 땅에 설치된 그 위험행동 모니터링 센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던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도상에 보여줘야지 편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V월드 지도를 밑에 깔고요. 국토부 지도를 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거는 VDS라고 합니다. 뭐 Vehicle Detecting 예, 뭔데요? 예, 그거는 2km마다 이게 관리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감시하는 게 2km 구간, 2km 구간마다 쉐이핑 파일들이 이렇게 그려진 쉐입 파일을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험 행동 모니터링 한 것을 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위험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좀 진한 색으로, 그렇지 않은 데는 좀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위험 행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사고도 많이 나는 것이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험 행동을 많이 했더니만 사고가 많이 났다. 위험 행동이 적으니까 사고가 적다. 여기는 이제 뭐 교차로니까 교차로에 뭐 또 다른 것이 있겠지만 이렇게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 행동이 많이 모니터링 됐다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나의 이제 가정일 뿐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위험 행동이 많으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지를 눈으로 보고 그 이외에 보다 다른 고려 조건을 선택하도록 이제 만들어주고 하는 용도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V월드 지도 위에 쉐이핑 파일 그리고 이런 쉐입마다 색상을 칠하고 그것을 이중축으로 만들어서 사고 규모를 표시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직에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 과제를 통해서 굉장히 그 많은 사고들을 분석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 예, 특별히 이제 강원본부에 뭐 무슨 지사다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제 주민이 되죠. 태블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적절히 가득 차 있는 형태로 자동 주민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강릉지사다. 강릉지사를 선택을 하면 강릉지사만 전체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오토 주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들 가지시더라고요. 아까는 이제 쉐입 파일 더블 클릭한 것만 보여드렸지만 전국 고속도로의 100m 구간마다 도로의 포장 상태를 질로써 여기는 여기대로 어떤 숫자로서 이제 도로의 포장 상태 등급을 관리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빨간 것들이 나온 데를 우선적으로 수리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특정 지점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로별로 도로 상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달라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도로 상태가 어떤 식으로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태블로를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앞서서는 이제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성남시를 놓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성남보건소에서 이제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한 그런 사례인데요. 성남시는 성남시의 것도 보여주긴 보여드리지만, 그 밑에 읍면동의 내용들도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읍면동은 이름만 가지고는 표시하기 어렵고 쉐이핑 파일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남시 관내에서는 똑같은 데이터를 그 감염자의 주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읍면 도흥별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쉐입 파일은 이제 그 지도상의 읍면 도흥 정도 이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도로를 관리하는 그 회사의 그 100m 관리 구간을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아예 백지에다가 쉐이핑 파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좌표계의 문제이기도 해서 그 저희 고객사 중에서 S사라는 데는
창고 모니터링 키오스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들이 물류 창고 안에 많은데 요것들을 그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각 칸마다 어느 회사에 어떤 화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또 개별 그 층들의 합이 얼마인지, 이제 한 레이어별로 어디가 딱 비어 있으면 뭐 빨간색, 가득 차 있으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했고요. 요거는 이제 쉐이핑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 끝에 여기 지금 녹색 부분은 화물이 차 있는 거고요. 요 하얀 부분은 비어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그 적재 그 칸에 화물이 쌓여 있는 상태를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쉐이핑 파일을 만들어서 시각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배경 이미지가 이제 아마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배경 이미지를 이제 지도상에 지도를 까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밑에 그래피카란 파일을 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제 질문이 슬슬 나오실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지하철 노선도는 이제 우리가 지도상의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는 요 네이버 지하철 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익숙하시죠. 근데 이거는 위도 경도로만을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배경 이미지를 밑에다가 깔고, 이거는 이제 네이버 쪽에 뭐 네이버나 뭐 구글링을 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요 역에 대해서 좌표를 한 번 정도 읽어서 그 좌표를 확보를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트에 대해서는 샘플 파일을, 그러니까 샘플을 이제 밑에 퍼블릭에서 태블러 퍼블릭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요 지도는 실내 공간 지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박람회죠. 박람회에 그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는데, 어디 부스에 사람이 많이 몰렸고, 요거는 아마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무슨 그 리셉션 부스 같습니다. 여기도 많이 몰렸고, 여기 이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전시물이 있나 보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위치별로 어떤 방문객이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위치별로 이제 여러분들 그 RFID 그 목걸이를 받죠. 그 이름표가 적힌 목걸이를 받고, 그거를 개별 부스에서 찍으면, 여기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찍으면 어떤 그 팜플렛이나 기념품들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그 자기의 개인 정보를 넘기고 기념품을 받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좋은 목적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RFID에 내가 찍은 시간도, 태깅 시간도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서는 임원급들은 입구에서 찍고 제일 중요한 장표로 저기 그 전시회로 갔다가 그 옆에 비슷한 전시회 갔다가 뭐 다른 품목을 보고 가는 게 가장 많았다. 이런 식으로 RFID의 태깅 시간과 태깅 지점을 라인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표들은 어, 그 박람회를 주최하는 그런 업체에서 어떤 레벨의 사람들이 어떤 부스들을 많이 돌고 이제 돌아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화면을 쓸 수도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서 그 발전소가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발전소에 시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발전 그 도면별로 어떤 부품에서 어떤 이상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좀 분석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 좌표들을 읽어서 이 위에 어떤 고장 개수들을 나타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 발전기다 하면 이제 발전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발전기 밑에 세부 설비들의 목록이 나타나고, 그 부품들이 언제 어느 정도의 고장 또는 뭐 예방 정비, 그다음에 긴급 정비, 이제 그냥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고장 예방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시간에 의해서 나타내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부품은 이제 아마 좀 이제 고가의 부품인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비용으로 원의 크기를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019년 4월 이후에는 이제 고장이 적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미지를 바탕으로 깔고 이거의 좌표를 읽어서 어떤 시각화물을 만드는 것들은 제가 오늘 이제 1시간에 다 소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 URL을 표시해 놨으니까 들어가서 그대로 한번 이제 따라서 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두라든지 아니면 공장이 큰 경우에는 어떤 공장의 모식도 또는 공장 내부의 기계 사이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제가 지금 심심치 않게 많이 보았습니다. 예, 아까 그 2019.2 버전에 태블로 백과 맵이 새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태블로에서는 이제 GIS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쪽에 굉장히 역량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맵도 새로 들어왔고요. 지금 이쪽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 뭐 메이크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항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지도상으로는 직선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약간 곡선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부러진 선을 표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니즈는 많은데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함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나온 것들이 이제 뭐 메이크 라인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고요. 메이크 포인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능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마 요 웨비나를 할 때쯤에는 2019.3 베타 버전이 아마 그 새로운 기능에 대한 발표만 좀 됐는데요. 여기 아마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간 요 곡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 뭐 동경을 간다든 동경에서 뭐 뉴델리를 간다든 여기 약간의 곡선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거리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됐었던 모양입니다. 거리에 대해서도 함수에 컴마를 찍고 킬로미터를 표시하면 거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어떤 이 메이크 포인트, 어떤 X, Y 좌표가 있을 때 특정 지점에 대해서 뭐 공간 계산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 기능별로 하나씩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네, 항공 노선도를 이제 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곡선으로 예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어가지고, 네,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스크립트로 그렸던 예전 샘플이고요. 새로 말씀드렸던 make 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그리다가 나중에는 하다 안 돼서 굉장히 예쁘지 않고 데이터 그리기도 힘들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올려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이 참 굉장히 고육지책이었는데 최근에 새로 나온 기능을 잘 활용하면 뭐 이런 것들도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크라인이라는 기능이고요. 위경도로 점을 만들고 위경도로 점을 만들어서 두 개 사이에 라인을 이어주세요. 뭐 이런 익숙해지면 이제 간단해진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GIS 정보 처리에 대한 태블로의 기능들을 여태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도대체 결론이 뭐냐? 네, 결론은 한 가지죠. 지리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태블로가 최적의 솔루션이다. 저는 이제 좀 밑도 끝도 없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살펴보면은 전문 GIS 툴이 좋으냐, 태블로가 좋으냐 이런 질문도 하시죠. 근데 이 전문 GIS 툴은 이거는 이거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로운 쉐이핑 파일을 만든다든지 공간 계산을 한다든지 쉐이핑 파일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전문 GIS 툴이 좋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GIS 툴에 대한 또는 GIS 툴로 만들어진 지도만 가지고 우리의 정보 전달, 의사 전달, 보고가 끝나는 경우 봤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실제로는 지리적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지리적 정보와 연관된 각종 데이터들을 엮어서 지리적 정보를 클릭을 한다든지 또는 특정 연령대를 클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연동적으로 사용을 하지 GIS 정보만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쉐이핑 파일을 만들고 수정하는 쪽에는 이제 ArcGIS 툴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들을,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보의 전달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에는 태블로가 정말 어느 솔루션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GIS 시각화 업무에도 태블로가 단연 좋다. 빠르게 시각화하고 여러 가지 의사 교환을 하면서 이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는 태블로가 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저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그 GIS 정보들 시각화에 대해서 뭐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점으로 표시한 에너지 차트들도 있고, 이거는 아마 고객사의 읍면동별로 어떤 컬러, 어떤 그 연령대별로 많이 팔리는지 이런 것들은 발전 설비 및 이용량 변화 이런 것들은 이 담당하고 있는 현업 박사님하고 제가 미팅하고 대전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에 다 그린 차트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빨리 그릴 수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경기 간본 화면평 관리 지원단의 내용을 보여드린 바가 있죠. GIS의 시각화를 해서 최종 그 전달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태블로가 굉장히 그 편리하고 파워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링크들을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태블로 시험판, 또 태블로 교육, 매뉴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저희 유튜브 채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해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태블로 그 GIS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회사 서포트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기 괜찮은 여러 가지 링크들을 이제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Just do it.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어떤 예, 그 신발을 만드는 모 업체의 강력한 카피라이트입니다만은 태블로 참 좋네, 참 재밌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바로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태블로 시험판도 요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개인정보를 넣는 칸이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설치도 간단하고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실습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태블로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저희 플래닛에서도 이제 그보다 더 많은 정기 교육이 있고 그런 내용들은 이 링크를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이제 교육에 바로 참석을 하시면 이제 어려운 한 걸음을 한 걸음 디디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뉴얼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매뉴얼만 가지고는 이제 태블로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서 매뉴얼만 가지고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매뉴얼도 굉장히 방대한 양이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는 즉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저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에도 저희 마케팅 팀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마케팅 교육팀에서 굉장히 쓸만한 교육 자료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태블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글로벌 1위의 그 가트너사의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고 GIS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고 여러 가지 그 모션 그 정보 그래픽을 만들어보고 해도 거의 그 문제 없이 잘 구현이 되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이 툴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 가지를 탐구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실제로 바로 시험판 다운 받으시고 교육 들어오시고 괜찮다 싶으면 본인의 데이터 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시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하셔서 그 내부의 어떤 시각화 문화를 도입하는 그런 천병이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각화라고도 하고 데이터 분석이라고도 하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관련 업무를 하면은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다음 스텝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또 그 다음 스텝에는 어떤 꿈을 꾸셔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긴 강의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나왔던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생각이 있으니까 어, 잘 활용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지리적 정보 시각화에 대한 태블로의 기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